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후 대응 방안들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셨는데 비대위가 되면서 그 자리는 계속 역할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그거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원내대표단은 지금 어떻게 자리를 계속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신임 원내대표를 3월 25일 날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월 25일까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제 임기도 3월 25일까지. 5일까지. 그러면 그 언론마다 조금 분석이 다르던데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은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건지, 아니면 원내대표는 3월 25일 날 따로 뽑더라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계로 지방선거를 쭉 그 체계로 돌파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현 원내대표여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네네. 또 두 가지 일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고, 네네. 현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8월 네. 정기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돌파를 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시네요. 오늘까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라 먼저 여쭤봤고요. 자, 5년 만에 정권 교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패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인을 뭐라고 당에서는 분석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저희가 이제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실제로 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인물론이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을 통해서 그거를 넘어섰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넘어서지 못한 게 저희의 패배의 원인이죠. 예. 구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기본 프레임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이게 이미 벌써 이 패배한 팀에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벌써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좀 입지를 넓힌 이재명계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친문계가 노선 달리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예측성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 책임 공방, 원인은 규명해야 되긴 할 텐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후보가 해단식 때 본인의 부족함으로 선거가 패배한 거다. 민주당과 지지자분들의 탓이 아니다라고 거듭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수정을 하되, 다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무슨 개파 탓이 아니라 신중하게 좀 복귀해 보고, 또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잘 세우는 건 또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자, 서울 지역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성환 의원님 계신 노원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그 강남, 서초, 송파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올 거다,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마포, 동대문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졌단 말이죠. 네. 서울시장 선거까지를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비하면 그때는 평균 한 17% 정도씩 대패했잖아요. 네. 그것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저희 노원 지역도 보면
아파트 지역에서 좀 더 격차가 줄어들고 네. 일반 주택 지역에서 오히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 네. 아무래도 여전히 이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이번 대선에도 4.7 보궐선거만큼은 아니지만 네. 일정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좀 차가운 민심이 있었다. 자,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예.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윤석열 후보는 통합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는 일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거대 야당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맺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개인적 견해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소 원론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민생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편다면 얼마든지 함께하고 또 지원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본인과 그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위 검찰의 제19 감싸기 등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특권과 기득권이 남아 있잖아요. 예. 또 거기에 또 언론 개혁의 과제, 검찰 개혁의 과제 등등이 남아 있는데 네네. 그런 과제들은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과제는 또 국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나가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언론 지형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언론 지형이 언론한테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언론 지형 관련해서는 뭐 말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 언론특위가 작동이 되다가 선거 때문에 또 잠시 멈춰 있습니다만 네. 우리 사회의 언론은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은 이게 소위 이 사주의 자본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네. 그 언론사의 일종의 언론의 자유가 사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네.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고 네. 또 뭐 다른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체계적으로 해결해서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왜곡되지는 않도록 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선거 기간 당론으로 정치 교체 마지막에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얘기하시면서 다당제를 고리로 한 정치 개혁 법안도 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거는 뭐 지방선거 전에 차근차근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비록 당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후보와 민주당이 약속한 부분은 뭐 선거 끝나서 뭐 아니면 말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약속한 여러 가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TV 토론 과정에서 대장동 특검 하자는 것도 있었고. 네, 특검 합니까? 예. 당연히 저희로서 이제 특검 추진을 해야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제 하에 소위 이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기 위한 다당제도의 개혁 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변화의 방향 무엇이 돼야 할지 이런 지점을 국민들이 잘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그 책임 문제 때문에 오늘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 속에 더 가까이 있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0.7% 차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정의롭게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과 또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을 챙기는 일, 이런 것을 더 잘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자, 당면에서 당장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검토되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난번에 네네. 출마하셨던 박영선 전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네. 빠른 속도로 그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혹은 기초 시군구 의원들이 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네네. 선출될 수 있도록 곧바로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